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좀 파고 들어볼까 하는데요. 요즘 시장 보면 와, 정말 뜨겁다는 말이 절로 나오죠. 연일 최고치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 S&P 500 지수의 실러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KP 비율 있잖아요. 그걸 보면 거의 40에 육박한다고 해요. 40이요? 와. 네, 이게 지난 150년 평균치보다 130%나 높은 수준이고 역사적으로 봐도 2000년 닷컴 버블 직전하고 2022년 약세장 시작 직전 그때 다음으로 세 번째로 비싼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 정도군요. 이 수치가 높다는 건 뭐 과거 경험상으론 앞으로 시장 전체 수익률이 좀 낮아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신호로 해석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고평가되었던 시기 다음에는 어김없이 좀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경험이 있죠. 2000년 이후에는 S&P 500이 거의 반토막 났었고 2022년에도 한 25% 정도 하락했으니까요. 단순히 뭐 역사만 보면 지금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워지는 게 뭐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남들이 다 좋다고 막 그럴 때 오히려 약간 좀 다른 길을 가는 그런 기업들에 더 눈길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시장 전체 분위기하고는 약간 다른 맥락에서 주목해 볼 만한 세 기업, UPS, 그리고 The Trade Desk, 마지막으로 요크워터. 이 기업들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기업들이네요. 이 기업들이 왜 지금 특별히 관심을 받을 만한지 그 속사정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자, 첫 번째 기업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주자는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그 갈색 트럭이죠. 바로 UPS입니다. 네, UPS. 근데 올해 UPS 주가는 영 힘을 못 썼어요. 특히 연초에 꽤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이게 가장 큰 이유가 그 최대 고객인 아마존과의 관계 변화 때문이었죠. 네, 그 발표가 시장에 좀 충격을 주긴 했습니다. 2026년 하반기까지 아마존 배송 물량을 절반 이상 줄이겠다 이런 계획이었으니까요. 작년 기준으로 아마존이 UPS 전체 매출의 한 12% 가까이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매출 줄어드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했을 법하죠. 그렇죠. 거의 뭐 8분의 1이 사라지는 건데 당연히 걱정되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매출 감소라는 그 한 가지 측면만 볼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UPS가 뭔가 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걸 UPS의 전략적인 방향 전환 이렇게 봐야 하는데요. 사실은 기존에 처리하던 아마존 물량 대부분이 마진율, 그러니까 남는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부피는 크고 배송은 자주 해야 하는데 수익성은 낮은 전형적인 박리대매형 사업이었던 거죠. 아하,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 매출 규모는 줄어들 수 있어도 실제 회사 수익에는 뭐 생각보다 큰 타격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효율성을 높일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아마존 물량을 줄이면서 관련된 인력이라든지 운영 비용 같은 걸 절감하면 오히려 전체적인 운영 마진은 개선될 여지도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UPS가 이 빈자리를 그냥 비워두는 게 아니라 훨씬 수익성이 높은 사업들로 채우려 한다는 점입니다. 아, 수익성 높은 사업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그들을 위한 어떤 맞춤형 배송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좀 복잡한 공급망 관리가 필요한 그런 물류 서비스. 그리고 특히 성장성이 높은 분야가 헬스케어 분야인데 이쪽 특수 물류 같은 것들이죠. 헬스케어 물류요? 네, 온도 조절이 필수적인 의약품 배송 같은 거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고부가 가치 사업에 집중해서 아예 회사의 체질 자체를 바꾸겠다는 거죠. 빠르면 내년부터는 이런 전략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거다 이런 기대감도 좀 있고요. 아, 단순히 몸집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근육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는 거군요. 그렇죠. 게다가 UPS 하면 떠오르면 그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라던가 전 세계를 잇는 그 촘촘한 물류 네트워크 이런 건 여전히 막강한 경쟁력이잖아요. 물론이죠. 경쟁사가 뭐 하루아침에 따라잡기 힘든 그런 자산이죠. 네, 그런 근본적인 경쟁 우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재 주가 수준하고 주주 친화 정책도 매력도를 더하는 요인인데요. 2026년 예상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주가 수익 비율, PER이 12배 미만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오, 12배 미만. 네, 그리고 현재 배당 수익률이 7.8%에 달하는데
경영진이 이 배당 수준을 유지하겠다 이런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7.8%요? 상당히 높은데요? 그렇죠. 혹시라도 예상보다 상황이 좀 안 좋아져서 배당을 절반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4%에 가까운 수익률이니까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UPS는 그러니까 단기적인 매출 감소 우려보다는 장기적인 수익성 개선 전략, 여기에 좀 주목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기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UPS가 약간 전통산업의 전략적 변화를 보여준다면 이번에는 아주 다른 세상 이야기입니다. 바로 기술주 이야기인데요. 조금 의외의 이름일 수도 있어요. 더 트레이드 데스크 TTD입니다. DTD. 이 회사가 올해 S&P 500 기업들 중에서 성과가 가장 부진한 축에 속했어요. 네, 더 트레이드 데스크는 올해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단 성장세가 예전만 못하다 이런 비판이 좀 있었고요. 또 미중 관세 문제 같은 외부 요인이 일부 광고주들의 지출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도 나왔죠. 네. 여기에 10년 넘게 회사를 지킨 그 최고 재무 책임자 CFO가 갑자기 회사를 떠나면서 리더십에 대한 우려도 좀 생겼고요. CFO까지요. 네. 게다가 최근에는 그 아마존하고 넷플릭스가 광고 파트너십을 맺는다? 이런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이거 경쟁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커졌죠. 맞아요. 더 트레이드 데스크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소식이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존이 자체적으로 가진 그 광고 기술 플랫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광고를 사고 파는 그런 플랫폼. 그걸 통해서 넷플릭스 같은 대형 스트리밍 서비스의 광고 인벤토리를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은 TTD에게는 분명 놓친 기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악재가 겹치다 보니까 주가도 영 힘을 못 쓴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를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어떤 점들을 봐야 할까요? 네. 광고 지출은 기본적으로 경제 상황하고 같이 움직이는데요. 근데 역사를 보면 경제는 위축되는 시기보다 확장되는 시기가 훨씬 깁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평균 경기 침체 기간은 약 10개월이었는데 평균 경기 확장 기간은 5년에 달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을 때 잠시 주춤하더라도 좋을 때 훨씬 더 길게 그리고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뭐랄까, 시장 전체가 파티를 즐기는 시간이 숙취로 고생하는 시간보다 훨씬 길다 이런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장기 투자자한테는 꽤 매력적인 포인트인데요? 그렇죠. 단기적인 변동성에 가려진 그 장기 성장성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The Trade Desk의 핵심 기술 경쟁력, 이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바로 Unified ID 2.0, 줄여서 UID2라고 불리는 기술인데요. UID2요? 좀 생소한데? 어떤 기술인가요? 요즘 그 개인정보 보호가 워낙 중요해지면서 웹사이트 방문 기록 추적하는 쿠키 있잖아요. 이 쿠키 사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UID2는 바로 이 쿠키를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기술입니다.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 같은 걸 기반으로 해서 익명화된 식별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도 광고주들이 원하는 사용자 그룹에게 광고를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거죠. 아하, 쿠키가 사라지는 시대에 꼭 필요한 약간 대안 기술 같은 거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특히 그 커넥티드 TV, CTV 분야에서 중요합니다. CTV는 스마트 TV나 스트리밍 기기를 통해서 보는 인터넷 연결 TV를 말하는데요. 사람들이 점점 기존 케이블 TV 대신에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잖아요. 이런 코드 커팅 현상이 확산되면서 CTV 광고 시장이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광고주들은 이 새로운 시청자들한테 효과적으로 광고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 규제 때문에 기존 방식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바로 여기서 UID2 같은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더 트레이드 데스크가 이 기술을 광범위하게 보급하는 데 성공한다면 CTV 시장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와, 기술적인 어떤 혜자?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네요.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오기 힘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럼 현재 주가 수준은 어떤가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후라면 좀 매력적인 수준일까요?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순이익을 따져보는 그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forward P가 21배 미만 수준입니다. 21배 미만. 네, 만약 이 회사가 앞으로도 연간 15%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거나 혹은 그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지금 주가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일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어려움 때문에 장기적인 잠재력이 좀 과소평가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더 트레이드 데스크는 단기적인 악재 속에서도 기술적 우위와 장기 성장성, 이걸 좀 눈여겨봐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업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선 두 기업과는 성격이 또 완전히 다른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는 이름조차 생소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요크워터, YORW인데요. 세계 최고의 배당주라는 아주 거창한 별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요크워터. 펜실베이니아주에서 가장 오래된 투자자 소유의 수도 유틸리티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주가가 지난 3년간 무려 31%나 하락했어요. 31%나요? 아니, 물 공급하는 회사가 그렇게 주가가 빠질 일이 있나요? 뭐 회사에 큰 문제라도 있었던 건가요? 회사 자체에 뭐 큰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요. 시장의 관심이 온통 그 인공지능, AI 같은 화려한 성장주에 쏠리면서 이런 안정적인 유틸리티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마치 모두가 화려한 파티에 정신이 팔려서 조용히 자기 일하는 성실한 친구를 좀 잊어버린 듯한 그런 상황이죠. 아하, 약간 시장의 유행에서 살짝 비켜나 있었던 거군요. 근데 바로 이런 점이 가치 투자자들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유틸리티 주식의 가장 큰 매력은 뭐니 뭐니 해도 예측 가능성이잖아요. 우리가 매일 쓰는 물의 양이 갑자기 절반으로 줄거나 뭐 2배로 늘거나 하진 않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물이나 폐수 처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경기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매우 안정적입니다. 게다가 이런 유틸리티 기업들은 대부분 서비스 지역 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죠. 그렇죠. 우리가 갑자기 뭐 다른 회사 수도로 바꾸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경쟁으로 인해서 고객을 잃을 염려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크워터의 현금 흐름은 매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일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리고 이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은 경영진에게 두 가지 중요한 이점을 줍니다. 첫째는 다른 작은 유틸리티 회사를 인수합병, 그러니까 M&A를 하면서 꾸준히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요. 둘째는 노후된 수도관이나 정수시설 같은 기존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투자를 안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해주죠. 이게 장기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규제 유틸리티라는 점도 특징이라고 들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규제 유틸리티라는 건 주정부의 공공유틸리티위원회, PPUC 같은 기관의 감독하에 요금을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음대로 요금을 막 올릴 수는 없지만 그 대가로 사업 운용에 필요한 투자에 대해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받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정부가 회사의 수익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셈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도매 시장의 가격 변동 같은 외부 요인에 크게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요크워터는 최근 연간 매출을 무려 32%나 끌어올릴 수 있는 상당한 규모의 요금 인상안을 PPUC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와, 32% 인상 가능성이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세계 최고의 배당주라는 별명을 잠깐 언급했는데 배당 기록이 정말 대단하다면서요. 209년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네,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사실입니다. 요크워터는 무려 209년 동안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209년이요? 네, 1816년부터 시작된 기록이죠. 미국 전체 상장 기업 중에서도 100년 이상 연속 배당 기록을 가진 회사는 20곳이 채 안 되는데요. 요크워터는 그중에서도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합니다. 와, 전쟁이나 경제 위기 속에서도 꾸준히 배당을 해왔다는 것은 이 회사의 사업 모델이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2009년이라니 진짜 상상하기 힘든 시간이네요. 그야말로 살아있는 역사 같은 기업이군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안정적이고 배당도 꾸준한 회사가 왜 그렇게 주가가 하락한 걸까요? 역시 시장의 외면 때문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관심 부족, 이게 가장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현재 주가는 역사적으로 볼 때 상당히 저렴한 수준까지 내려와 있어요. 현재 예상 주가 수익 비율은 한 19바 정도로 이 회사의 지난 5년간 평균 예상 주가 수익 비율과 비교하면 약 34%나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셈입니다. 34%나요? 네, 안정성과 꾸준한 배당, 그리고 잠재적인 요금 인상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죠.
네, 오늘 이렇게 시장 전체의 높은 밸류에이션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각기 다른 이유로 주목받고 있는 세 기업, UPS, 더 트레이드 데스크, 그리고 요크 워터의 속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시장이 비싸다고 해서 모든 mon이 닫힌 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시 시장 전체의 흐름에 휩쓸리기보다는 개별 기업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전략, 그리고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눈인 것 같습니다. UPS처럼 과감한 전력적 변화를 통해서 수익성을 높이려는 기업도 있고, 더 트레이드 데스크처럼 단기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기술적 우위와 장기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요크워터처럼 시장에 관심밖에 있지만 압도적인 안정성과 꾸준함으로 가치를 증명하는 기업도 있죠. 이들 모두 현재 시장 상황과는 다른 맥락에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야를 조금 더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기업들처럼 어쩌면 지금 시장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치는 또 없을까요? 현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논리나 가정들 중에서 한 번쯤 의문을 제기하고 좀 다르게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